일단 제가 강의 내용으로 일단 현재 준비를 한 거는요. 그러니까 단편 영화의 이야기라고 꼭지를 주셔서 단편 영화의 이야기라는 것과 원테이크와 이제 넘버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약간 영상 제작 경험이 다들 있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약간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저도 여태까지 계속 작업하면서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랬던 것들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가지고 온 영상들을 보면서 좀 생각하고 그러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라도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안 쓸게요.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일단 단편 영화의 미학이라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미학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거창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짧은 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게 있어요. 잘 만들어진 영상은 과연 뭘까? 잘 만들어진 영화는 과연 뭘까? 왜 내가 올려놓은 거는 클릭수가 1000인데 제가 올려놓은 거는 왜 클릭수가 만일까?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만들어진 거는 과연 뭐지? 화면이 예쁘면 잘 만들어진 걸까? 소리가 선명하면 잘 만들어진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게다가 짧은 영상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좋은 영화라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은 몇만 명 안 보지? 저 영화는 진짜 이상하게 다들 쓰레기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왜 사람들 막 몇십만 명은 훌쩍 넘어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항상 만들면서도 고민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진 영화가 어떻게 지금 내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효과가 있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좀 수렴될 수가 있겠죠. 결국 영상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에서도 항상 해당되는 얘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기준이거든요. 기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나 혼자 100%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 혼자 만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느낌이 약간 옐로우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서 약간 노란 톤으로 만들었는데 내 친구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니까 그게 빨간색으로 나와요.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 친구 모니터가 잘못한 걸까요? 그거 모르거든요. 결국 기술적인 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학이나 뭐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의 약속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똑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준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혼자 만들든 여러 명이 만들면 당연히 제작 과정에서 더더욱 필요하게 될 거고, 혼자 만들어서 틀었다고 해도 너 혼자 만든 걸 너 혼자 보면 되는 거를 왜 내가 봐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만든 것 자체가 어떻게 전달되고 왜 당신이 봐야 되는 거에 대한 이유가 영상을 보고 나면 그게 딱 느껴지면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좀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짧다라는 거, 근데 이제 듀레이션 자체가 일반적인 영화들에 비해서 짧다라는 기준 자체도 이제 그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이지만, 그 짧다라는 것과 영화라는 것, 영상이라는 것들에서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그냥 아까 얘기하셨지만 1분만 넘으면 형식에서 합격이 되는데 1분 10초인데도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110분인데도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 짧다라는 그 시간 자체는 그냥 이제 물리적인 거지만 상당히 그렇게 특별히 객관적이거나 이렇게 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원테이크인데, 원테이크라는 거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중간에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라고도 누군가가 얘기를 했듯이 편집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초창기에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편집이란 게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리미에르가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하고서 그 사람들이 뭔가 에디팅을 해서 만들어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좀 이따가 이제 넘버볼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올 초에 영화가 2편이 개봉을 했어요. 재밌는 영화가 휴고라는 영화랑 아티스트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죠. 둘 다 영화의 초창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티스트는
그러니까 이제 동시녹음, 그러니까 사운드가 없었던 시절에 이제 영화를 틀고 극장에서 이제 밴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그 영화에 맞는 그 플롯에 맞는 이제 음악을 연주해주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동시녹음을 하게 되면서 목소리 연기가 필요해지면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점점 몰락하게 되는 그런 식의 내용이고, 휴고는 조르주 멜리에스를 롤모델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은 하나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산업의 기술의 발전하고 같이 물러가는 거고, 하나의 휴고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마술사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마술사는 신기한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기차가 들어오는 거를 틀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막 다들 숨었다고 그런 얘기가 일종의 그런 거겠죠. 실제로 그 휴고에서 보면은 그 리미에르 영화가 처음 틀어지는 데가 놀이동산이에요. 극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판타지의 개념으로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판타지라는 건 뭐죠? 결국은 마술사가 하는 거는 속임수잖아요. 트릭. 에디팅은 일종의 트릭이죠. 원테이크라는 거는 에디팅이 없다고 했으니까 트릭의 요소가 제일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원테이크 편집을 안 하고서 만드는 영화의 방식과 영국에서 넘어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에디팅이 속이는데 무엇을 속이냐? 결국은 영상은 어쨌든 간에 인물을 보여주는데 일정한 시간 내에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보여줄 수 있는 경우들도 이제 특수한 경우들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정한 공간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안 속이게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안 속이게 된다고 그냥 찍으면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속이지만 동시에 또 속여야 되는 방법이 원테이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논버벌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영상에서는 안 쓰는 용어긴 하죠. 이게 원래 퍼포먼스 할 때 이제 배우가 대사로 인해서 이제 스토리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그 뭐 무용이든 뭐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대사를 하는 논버벌, 그거를 논버벌이라고 비언어로 들어가는데, 영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출발 자체가 논버벌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진의 대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사진이 움직이면서 영화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영화 자체는 출발 자체가 넘버버리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특수하게 뭔가 좀 더 강조되는 의미는 없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명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넘버벌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의 3분의 2가 대사가 없을 거예요, 아마. 대사가 없고 음악이 깔리고 빠른 편집에 그런 식으로 뭔가 메이드가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도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앞에 말했던 넘버벌 원테이크 이 규칙들만 지켰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내 영상을 보고서 사람들이 왜 재밌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영상의 조금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영상 자체를 내가 내 친구랑 노는 거를 그냥 짧게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1분짜리. 1분 동안 이렇게 얘가 그냥 이렇게 라면 먹는 거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럼 아무도 안 보죠. 얘가 라면 먹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얘가 라면을 먹다가 TV를 딱 봤는데 TV에서 뭔가 금메달이 땄다든가 뭔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클릭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존재하는 거랑 존재하지 않는 거의 차이를 보면은 그 영상 자체가 완벽성이 있냐 없냐라고 보여지는데, 그 완벽성에서 밑에 기반하고 있는 거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유튜브에 올라가신 영상을 보면 이렇게 안 찍어도 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안 찍어도 되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야기가 형식이랑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라면을 먹는 거는 여기서 찍든 위에서 찍든 옆에서 찍든 좀 어둡게 찍든 좀 밝게 찍든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떤 톤 앤 매너라든가 그런 시각적인 비주얼이 특별하게 구축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단순한 1분짜리 클립의 영상과 1분짜리 영화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일단 이야기의 존재 유무가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 네이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야기가 이제 뭐
라고 하면 의사소통을 기본 전제로 한 서사적 행위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사소통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냥 커뮤니케이션이고, 서사적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가 변하고 그게 전달되는 거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영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끝이 나는데, 그게 이제 모든 영상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지점인데, 그래서 이제 영화나 영상 자체를 시간 예술 혹은 시간 매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무조건 내가 플레이를 해서 끝을 냈으면은 무언가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왜냐면 보고 있는 나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 영상은 그냥 스틸이다. 그러면 그거를 영상으로 볼 필요가 굳이 없겠죠. 갤러리 같은 데에서 보거나 그냥 사진으로 감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충분히.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게 되는 거의 출발점을 그 변하게 되는 게 왜 변하는지 그 이유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것 자체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시나리오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나리오 단계까지 굳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컨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컨셉이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작게는 취향의 공유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 블로그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로부터 취향의 공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는 어떠한 특정한 메시지의 전달이라든가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나는 이렇게 뭔가 그 영화평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100분짜리인데도 영화의 이야기가 너무 없다든가 뭔가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리뷰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특정한 인물이 있고 이 인물이 무엇을 겪어서 뭔가 뭐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생기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짧은 영상에서는 내가 오늘 여기에 오는데 전철을 한번 놓쳤어요. 일산까지 오는데 몇 분이 걸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산에서 딱 탔어요. 계속 잠은 와요. 핸드폰을 들고 나는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이건 이야기죠. 근데 그냥 내가 전철을 놓쳐서 그냥 타고 그냥 왔어요. 그거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야기라는 거는 항상 어쨌든 존재를 해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매체에서는 무조건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걸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영상을 한번 클릭해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의 에너지는 그 이야기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게 어떻게든 다 존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내가 이걸 왜 만드는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거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많이 가벼워지고 이제 아이폰도 FHD가 되고, 그러니까 뭐 1인 1카메라를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다들 이제 여러분들 책상 위에 다 카메라가 꺼내져 있고 지금 집에 또 따로 하나씩 다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 카메라도 충분히 훌륭하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인 미디어 시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1인 미디어라는 거는 영상을 넘어서는 어떤 단계로까지 가 있으니까 SNS까지 포함하면요. 그 1인 미디어에서 시대에서의 한정적인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내가 왜 만드냐, 내가 친구가 라면 먹는 걸 그냥 남겨놓고 싶다, 내가 좀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목적에서 만들었으면 그 이상의 기대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자기가 보고서 자기 혼자 보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딘가에 지원을 해서 낸다든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사람들한테 좀 더 보여주고 좀 더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다른 퀄리티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퀄리티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지점에서 충족이 되지만 기술적인 지점은 100% 충족은 항상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비싼 카메라를 쓴다고 해서 항상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거는 아닌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재미있는 영상이라는 거는 항상 그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이제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그 모든 것들 장비들의 가격대가 다운이 되고 많은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접근성이 되게 용이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꿔 말하면은 기술 입구로, 근데 아이러니하게 기술 입구로 돈이 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점점 그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못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점점 CG가 많아지고 좀 더 스케일이 빵빵 터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 시장에서는 일단 블록버스터 자체가 어울리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제작이 되고, 그러면서 약간의 악순환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영상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기록 매체니까. 이건 SF든 뭐든 간에 다 똑같아요. 배우가 연기를 했던 거를 찍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기록 매체예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 시간 매체의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플레이를 레코딩을 하고 그거를 플레이해야지 시간 매체들은 일단 완성이 되는 거예요. 레코딩만 되는 상태에서는 찍어놓은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플레이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컨셉이랑 이야기라는 것들 두 가지를 거의 동일하다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유튜브나 비미어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비미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컨셉이나 스토리가 명확한 것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약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런데 유튜브는 오히려 좀 더 사적인 공간처럼 점점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보의 양은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되게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는 좀 더 드물게 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래서 컨셉과 이야기는 동일한데 이것 자체가 점점 확장이 돼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예에 대해서 일단 보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받은 건데 어트 스크립처라고 나와 있어요. 물로 조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 자체를 보면은 그냥 그 영상 자체가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그리고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카메라 테스트한 거를 그냥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의 목적은 그것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길 원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컨셉이든 스토리든 있어야 돼요. 아까 그냥 물이 이렇게 고속 촬영된 거에 비해서 약간 틀리게 가야겠죠. 그러면은 뭔가 사람들이 있고 물풍선 같은 거를 가지고서 약간 즐겁게 파티에서 논다라는 컨셉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때 뭔가 이제 뭐 물이 터지거나 뭔가 그러는 것들이 아까랑 이거의 기술적인 차이는 전혀 없지만 이것 자체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컨셉과 세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끝까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스토리라고 불리기보다는 일단 일종의 컨셉 같은 건데 컨셉이 하나 확실해지니까 아까의 그 영상에 비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은 안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한 가지 더 활약하는 게 음악이 활약하는 것도 있어요. 음악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듣게 되죠. 그러면 음악 자체도 스토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사가 있냐 없냐의 얘기가 아닌 거죠. 각자 느끼는 뭔가 음악에서 받는 스토리의 구체화되는 정도는 틀리겠지만 각자 뭔가 비슷한 느낌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점점 흥분이 되고 뭔가 설레어지고 그러면서 끝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자체가 컨셉의 차원에서 조금 넘어서서 좀 더 이야기의 형태를 갖게 된 걸로 보죠. 이것도 아까랑 기술적인 방법은 처음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와 거의 처음에서 출발했다기보다 처음이랑 똑같죠. 기술적인 방법. 근데 뭔가 다르게 인물들이 나오고 인물한테 좀 더 집중이 되고 이거는 여기까지만 봐도 확실히 이야기는 있어요. 목욕탕에서 뚱뚱한 남자가 한 사람한테 때밀이한테 때를 밀고 있다. 이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영화 작업을 하게 될 때 맨 앞에 아까 보여줬던 그 비명을 올려줬던 영상이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기술적인 지점이 이거겠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한 영상 같은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한 거에서 좀 더 컨셉이 발전된 게 두 번째 영상이고 이 세 번째로 봤을 때 이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겠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고속 촬영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면 뭐야 하고 끄겠죠. 당연히. 일단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요. 다음 이야기는 뭐 인터넷에서 보시면 되니까 그때 우선 저 뚱뚱한 남자가 가면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앞에 세 개의 차이는 이야기의 존재 유무라기보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부재한 뭔가 영상 그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도 거기엔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간 매체니까. 그리고 시간 매체가 심지어 아니라고 해도 이야기는 들어가요. 만약에 그 갤러리에서 어떠한 사진을 봤다. 그거 사진 같은 경우는 컨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전후 맥락. 어떠한 순간을 찍은 건데 거기 앞의 순간과 뒤의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좀 더 감동을 하고 좀 더 인상이 더 남게 되는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하나의 그 시간 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는 회화에서도 똑같고 늘 그래요. 이거는 약간 벗어나기 힘든 속성 같은 거죠. 그럼 이제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야기가 또 한 가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작의 논리예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영상을 이렇게 슉 해서 고속으로 이렇게 한 거를 컷의 순서를 바꿔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영상에서. 그렇죠? 그것보다 좀 더 슬로우가 덜 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봤던 거를 컷의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은 그 영상은 틀려지죠.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논리가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이렇게 아니고 다르게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도 크게 내 영상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내 영상에서의
기본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 제작된 논리 자체가 되게 빈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하고 비슷할 수 있겠죠. 그냥 친구가 라면 먹는 거든 뭐 누가 뭘 하는 거든 그거는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해놔도 크게 사람들한테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극영화나 점점 이야기가 탄탄한 것들로 갈수록 몇 프레임의 차이 때문에 아 이거 인물의 느낌이 안 살아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편집 기사들이 편집을 하고 뭔가 카메라로 찍을 때 이것은 NG고 이것은 OK다라고 판단을 감독이 한단 말이에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큰 맥락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자체는 이제 1인 미디어 작업을 하든 누구와 같이 찍든 어떤 배우를 데려놓고 찍든 어떤 피사체와 다큐멘터리를 찍든 간에 반드시 그 제작 논리는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작 논리라는 거 바꿔 얘기하면은 Y죠, Y. 왜 얘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왜 이 컷이 이 컷 앞에 붙어야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약간 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정도의 이야기든 논리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전달되는 것 자체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거는 이야기의 중요한 지점이 아니다 싶으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판단이죠.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거에 똑같은 힘을 싣거나 똑같은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면은 길에다가 돈을 뿌리는 행위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더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있다면. 만약에 논버버리든 원테이크든 내가 만들어서 심사위원이든 누구든한테 보여줬을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야기든 컨셉이든 그게 존재를 해야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건 이야기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영화 제작 단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냥 미디어를 제작을 해서 정말 단순히 이제 내가 그냥 오늘 일기 쓰듯이 그냥 기록을 남기겠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서 나 아닌 나를 모르는 전혀 누군가가 봐도 끝까지 보게 하겠고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공정들은 무조건 거치게 돼요. 이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돼 있고 내가 이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프리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단계죠. 프리프로덕션은 쉽게 말하면 프로덕션 사전 단계예요. 프로덕션 사전 단계라는 게 라이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지하철을 놓치고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어봐도 뭔가 스릴러풍으로 만들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라이팅의 단계인 거죠. 실제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나 혼자 찍으면 힘드니까 딴 사람들하고 같이 찍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딴 사람들한테 말로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정리를 한 게 그게 뭐 트리트먼트든 시놉시스든 시나리오의 단계가 되는 거겠죠. 거기서 좀 더 경제적으로 손실을 줄이자. 우리 지하철에서 오래 못 찍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폰트를 짜고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딱 찍어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가 프리프로덕션의 단계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누군가와 같이 찍든 아니면 나 혼자서 아이폰 카메라를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찍어야지 내 시계 크로죠 뭐 이런 것들을 찍고 아 이런 것들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찍기 시작하는 게 프로덕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찍어놓은 거를 가지고서 컴퓨터에서 받아가지고 뭐 아이폰에 아이무비로 편집하든 해가지고 약간 앞뒤에 타이틀은 붙여야지 내가 만들었다는 거 메이크바이 김영준 그런 식의 타이틀을 붙이고서 아 이거 중간 부분에 너무 쓸데없어 우주에 그러고서 이렇게 쫙 붙여보니까 아, 음악 하나 깔리면 더 재밌겠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죠. 근데 이것들은 뭔가 기술적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의 접근성 자체가 프로덕션도 그렇고 포스트 프로덕션도 그렇고 과거에 이게 공정이었는데 기술적 접근성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가격이 싸지고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고 카메라들 자체도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뒤섞여지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발생해요. 그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유튜브 영상들을 하루 동안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게 있었죠. 그것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이 먼저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에서 진행된 전 세계 사람들이 찍어온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라이팅을 시작을 했겠죠. 아, 해가 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뭔가 만들어 봐야겠다. 이 사람 다음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붙는 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라이팅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팅이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과거랑은 상당히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정 자체는 이 세 가지 공정은 반드시 들어가요. 순서는 많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 또 프로덕션에서 이제 내가 일단 아이폰에서 이렇게 뭔가를 찍어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찍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뭔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순서가 바뀌겠죠. 그렇게 하고서 몇 개를 더 찍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가고 다시 프로덕션으로 돌아가서 그 주촬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한두 개만 보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거는 너 어제 왜 안 들어왔어? 근데 왜 전화 안 받아? 나 어제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완전 술드랬거든. 하지 마, 나. 야, 너! 사람 같지도 않고 어디서 사람인 척 굴어! 사람이 너를. 야, 너 그리고 공부하고 이러면 이상적인 사람. 내가 이상해? 미친. 그래, 나 지금 일해야 되니까. 야, 너 끊지 마! 너 끊지 마! 야, 너 진짜 왜 이래? 내가 봐! 뭐라고 했어? 우리가 살릴 줄 알아? 이따 점심시간 때 회사로 튀어와. 시끄러. 이거는 전형적으로 그 아까 그 공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놔서 간략하게 A4 한 장에다가 이야기를 적고 그 다음에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서 찍은 다음에 그거에 찍어진 대로 약간 편집을 해서 만들어진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어떠한 설치 미술을 하는 과정 자체를 메이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치 미술하는 작업 자체를 메이킹으로 한 거니까 이야기가 아까의 그 픽션 극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설치 미술 뭐 하다가 중간에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종의 다큐멘터리는 미래를 예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찍는 게 아니니까 또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측한 이야기대로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찍어야 좀 더 경제적으로 찍을 수 있겠죠.
그 앞에 거, 맨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짜여진 픽션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여자가 남자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어제 술 먹고 안 들어와서 화가 나 있고 막 그러다가 길가닥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 약간 좀 그 봄 기운에 기분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거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없다기보다는 있긴 있죠. 근데 되게 미비하죠. 한 아티스트가 뭔가 비어있는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무언가의 작업을 해서 뭔가 그 채도가 상당히 떨어진 미술관에 뭔가 활력을 불어넣는 설치품을 만든다. 그러니까 두 개 자체의 이야기의 정도가 트는 거는 두 번째 거 좀 더 극적으로 구성이 불가능해서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통제하면서 찍은 것도 아니고 다큐멘터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그 상영되는 공간이 갤러리니까 갤러리는 사람들이 처음에 딱 가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설치했던 거를 영상으로 기록되어진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설치품 자체가 설치 작품 자체가 좀 더 오랜 시간 노출이 돼야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희미하지만 존재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들만 그냥 끊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뭔가 완결된 영상의 형태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클립들을 붙여놓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제작 공정에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데 희미해도 약간 논리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10분만 쉬었다가 2분만 쉬었다가 원테이크를 해서 이야기를